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전우이기록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소총수 저총서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근간, 모든 전투의 최전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뛰어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 바로 보병 소총수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소총수 부대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탑7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 시절 소총수로 복무하셨던 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실 겁니다. 맞아, 그랬지, 진짜 그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위 36개월, 아무도 못 이기는 복무 기간의 벽. 1970년대 초반, 육군 소총수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었습니다. 3년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18개월 복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딱 2배. 그 3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인지 당시 소총수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난파된 이른바 1.21 사태. 이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 군 복무기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30개월이던 육군 복무기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숨에 36개월로 연장됩니다. 하루아침에 6개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 입대해서 복무 중인 병사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냥 연장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36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3번씩 통째로 군복 입고 보내는 겁니다. 20살에 입대하면 23이 돼서야 전역. 1977년 복무기간이 33개월로 단축되기 전까지 1970년대 전반기 소총수들은 이 긴 세월을 GOP, 철책과 훈련장에서 소총 하나를 끌어안고 버텨냈습니다. 전역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력릴리 한 장. 그것이 그 시절 소총수들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부대의 고참들이 하나같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말, 나는 몇 일 남았다. 그 카운트다운이 30개월짜리가 아니라 36개월짜리였던 겁니다. 6.2 M1 철모, 2.5kg의 고통을 머리에 이고 1970년대 소총수들이 쓰던 철모는 M1 철모입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던 바로 그 철모. 무게가 약 1.5kg.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루 종일 쓰고 경계 근무를 서고 행군을 하고 유격 훈련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M1 철모는 파편 방호 기능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탄 성능은 없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막아준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 전쟁이 나면 쓰고 있어봤자 심리적 위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행군할 때, 훈련할 때, 경계 근무 설 때 무조건 착용해야 했습니다. 여름에 이 철모를 쓰고 한여름 낮 태양 아래 경계 근무를 서면 어떻게 됩니까? 철모 안쪽이 달궈지면서 머릿속에 열기가 가득 찹니다. 그냥 찜통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땀이 눈에 흘러들어오고 철모 안쪽 파이바 라이너가 이마를 파고들어 긁힙니다. 이마에 철모 자국이 선명하게 파인 채로 경계 근무를 마치는 게 1970년대 소총수의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엔 또 겨울대로 문제입니다. 강원도 영하 20도 혹한의 차가운 철모를 쓰면 철모를 통해 두피로 냉기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당시엔 철모 안에 넣을 별도의 방한 장치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손이 시린 것보다 머리가 시린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그 시절 소총수들만 알고 있습니다. 5위 완전 군장 38에서 48kg, 그것을 메고 걸어야 했다. 소총수의 정체성은 바로 이 군장에 있습니다. 보병, 특히 소총수는 다른 병과 병사들과 달리 완전 군장을 직접 지고 이동해야 하는 병사입니다. 차량도 장갑차도 없습니다. 두 다리와 어깨가 전부입니다. 1970, 80년대에 개발되어 보급된 구형 전투배낭, 쇳덩어리 뼈대의 면 소재로 만들어진 그 배낭의 모포, 전투복, 전투화, 여벌, 반압, 수통, 야전삽,
판초 우위를 우겨 넣으면 FM 완전군장 기준 무게가 약 38kg에서 48kg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다 3kg짜리 M16 소총을 손에 들고 1.5kg짜리 M1 철모를 머리에 쓰고 단입대에 실탄을 꽉 채우면 실제로 짊어지는 하중은 그 이상이 됩니다. 이걸 메고 걷는 겁니다. 10km, 20km를 걷는 게 아니라 달리기도 합니다. 강행군, 완전군장을 메고 뛰는 훈련입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집니다. 어깨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걸 버티고 걸어야 하는 게 소총수였습니다. 다른 병과는 어떻습니까? 기갑 전차병은 전투복에 탄띠만 차고 갑니다. 포병은 포차에 탑니다. 그런데 보병 소총수는 자기 발로 걷습니다. 자기 어깨로 집니다. 그게 소총수의 숙명이었습니다. 4위 유격훈련 막타워에서 뛰어내린 그날 1970년대 소총수라면 유격훈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군 장병들이 두려워하는 그 훈련이 그 시절엔 훨씬 더 거칠고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유격훈련의 하이라이트, 바로 막타워 머신타입니다. 인간이 가장 높은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지금도 막타워는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안전 장비도 체계적인 사전 교육도 지금에 비하면 훨씬 부실했습니다. 그냥 뛰어내려라는 말 한마디가 교육의 전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산악장애물 코스, 수중장애물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전술행군이 기다립니다. 훈련 첫날 완전군장을 메고 유격장까지 행군한 뒤 수경지를 편성하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몸은 이미 행군으로 지쳐 있는데 유격훈련은 그제서야 시작입니다. 당시 유격훈련 중에는 포로 수용소 체험 코스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이 프로그램에는 고춧가루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극도로 가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이지만 그 시절엔 그게 실전 대비 훈련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었으니까요. 그 악독한 유격 훈련을 버텨내고 나서야 진짜 소총수로 인정받는 분위기. 그게 1970년대 보병 부대의 문화였습니다. 3위 GOP 철책 근무. 잠이 없는 군인의 삶. 전방 부대 소총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과제는 바로 GOP 일반 전초 근무입니다. GOP는 남방 한계선 철책선 바로 옆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낮 없이 경계 근무를 서는 곳입니다. 1970년대 전방 소총수라면 이 GOP 근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무 방식은 밀어내기입니다. 3교대 또는 4교대로 나뉘어 12시간마다 초소를 옮겨 다닙니다. 주간 근무, 전반야 근무, 후반야 근무. 전반야 근무자가 초소에 투입될 때 후반야 근무자도 같이 투입되어 포상 대기를 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해집니다. 그리고 섹터 순찰, 험준한 산악 지형을 깎아 만든 계단과 비탈길을 따라 철책에 달린 순찰패를 뒤집으며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완전군장의 실탄을 휴대한 채로 어두운 새벽에도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 밤에도 이 순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목을 삐어도 눈이 쌓여 미끄러져도 그 철책은 지켜야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GOP 전방 소총수들에게 지급된 소총은 베트남전 참전 부대원들이 귀국할 때 반납하지 않고 들여온 미제 M16A1이었습니다. 부산 조병창에서 국내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한 것이 1970년대부터였으니 전방 소총수들은 실전을 거친 그 M16A1 소총을 들고 밤을 새워 북한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23시간마다 깨어나 완전 무장을 하고 혹한 속 철책을 걸어야 하는 생활. 그게 1970년대 전방 소총수의 GOP 근무였습니다. 2위 M16 소총 손질. 소총수는 총기의 노예다. 소총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이미 이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소총수셔 총서. 소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소총을 책임지는 사람. 1970년대
소총수의 주력 화기는 M16A1 소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부산 조병창이 콜트카우사와의 계약을 통해 면허 생산한 것으로 무게 약 3kg, 5.56mm 탄을 사용하는 이 소총은 당시 최신 화기였지만 그 손질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M16A1은 초기형 특성상 먼지나 이물질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총기 고장으로 미군 병사들이 전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손질 중요성이 강조된 총기입니다. 종열과 약실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 녹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대신 놀이쇠 어셈블리, 가스관, 약실 내부까지 매일같이 솔로 닦고 기름을 치고 다시 닦는 총기 손질이 소총수의 일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총기 손질을 제대로 안 했다가 검열에서 걸리면 그것은 그냥 기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총기 고장이 곧 전사단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간부들의 총기 점검은 가차없이 엄격했습니다. 총구를 들여다보고 약실을 확인하고 놀이쇠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닦았는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봤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도 총기 손질은 계속됩니다. 야간 자유 시간에도 총을 분해하고 닦는 소총수. 전역할 때까지 손에서 총기 기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자리를 펴는 게 아니라 총기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소총수는 총기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노예였습니다. 일이 전쟁이 날 것 같던 시대,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자의 공포, 1970년대. 이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소총수의 고충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68년 1.2.1 사태, 같은 해 동해에서 미 해군 정보함 USS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9년 미 해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0년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실제로 공기 속에 녹아있던 시대였습니다. 1975년 월남이 패망하면서 그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공산주의 도미노가 대한민국에도 덮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래서 1976년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팀 스피리트 티에미터 스피릿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긴장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소총수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포병은 포를 쏩니다. 기갑은 전차를 몰고 돌격합니다. 공병은 다리를 놓고 통신병은 전화선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소총수는 맨몸으로 적진을 향해 뛰어야 합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뛰어가야 하는 사람, 그게 소총수입니다. 1970년대 전방 소총수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GOP 철책을 순찰하면서 어둠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전쟁이 나면 나는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뛴다. 그 각오 하나만으로 버텼던 3년의 세월. 그것이 소총수의 무게였습니다. 총의 무게가 아니라 그 각오의 무게. 완전 군장 40kg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그 책임감이었습니다. 조국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 1970년대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그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킨 진짜 전우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 시절 소총수로 복무하셨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부대, 몇 기로 복무하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우의 기록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